자,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의 권혁재 PD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 정말 화제의 중심이죠.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기아 자동차의 소형 SUV인 셀토스인데요. 셀토스 이게 과연 소형 SUV인지 이건 약간 반칙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베뉴를 탔었는데 베뉴도 B세그먼트 SUV고 이 차도 B세그먼트 SUV거든요. 근데 크기가 정말 넘사벽입니다. 넘사벽. 근데 가격도 넘사벽이다. 셀토스가 얼마나 무섭게 판매가 되는 차량이냐면요, 작년 7월 19일에 차량이 출시가 됐습니다. 실질적인 판매 기간은 한 열흘 남짓 하죠. 열흘 만에 전체 국내 차량 판매량 중에 14위를 달성을 하고요. 그 다음 달에 5위, 그 다음 달에 4위, 그 다음 달에 7위, 2019년 11월 5위, 2019년 12월에는 11위를 달성했는데, 이때는 아마 좀 생산된 지 좀 그래도 된 차량, 오래된 차량들, 그런 차량들 프로모션을 되게 공격적으로 했을 거예요. 연말이니까. 올 1월은 9위를 기록했네요. 출시한 첫 달에 14위에 든 거 그거 일단 빼고요. 그 나머지 판매 동안 12월에 프로모션에 밀려가지고 11위로 떨어졌던 거를 빼면은 그냥 쭉 10위 안에 들었어요. 순위권 10손가락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이 10손가락 안에 든 차량들이 얼마나 쟁쟁한 차량들이냐. 전통의 강자,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 소렌토 있고요. 그 요즘에 없어서 못 파는 펠리세이드 있을 거고요. 포터와 본고 있을 거고요. 아반떼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얼마나 쟁쟁한 차량들이에요. 근데 그 차량에서 얘는 이제 족보가 없죠. 얘는 왜냐면 아예 새롭게 이름을 달고 출시한 차량이니까 그 이전에 뭐를 계승했다 이럴 만한 모델도 없고, 한마디로 전통 없이 그냥 한 번에 툭 치고 나온 차량이 판매량 순위 10손가락 안에서 이렇게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실로 대단한 거죠. 셀토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경쟁 업체들에서도 차량들을 이제 막 내놓기 시작했죠. 가장 최근에 강력한 라이벌로 나왔던 게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입니다. 담당자분하고 연락해서 트레일블레이저 시승 차량을 조금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빨리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도 시승기를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일단은 셀토스를 먼저, 이 시장의 강호인 셀토스를 먼저 시승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셀토스를 시승하게 된 거고요. 오늘은 이 차량이 어떤지 전반적으로 좀 파헤쳐 보려고 하고요. 역시 좀 차량이 출시된 지가 지금 반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뭐 깔짝 타고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리뷰어분들도 많이 타신 차량이기 때문에 강원도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느낌 이제부터 찬찬히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의 실내 먼저 보고 갈게요. 소재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대시보드 위쪽하고 도어 트림 위쪽은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뭐 푹신푹신한 그런 재질도 아니고 그냥 막 사출해낸 듯한 그런 재질의 플라스틱입니다. 뭐 소형 SUV니까 이해가 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차량의 풀옵션 가격이 3천만 원이 좀 넘죠. 3천만 원이 넘는 가격대에서 이 정도 재질이라면은 조금 아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조금 적용된 차량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가운데쯤 모양을 냈습니다. 이 모양 낸 쪽은 약간 가죽 느낌 나게 그렇게 덮어놨어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봤을 때 도어 캐치 쪽의 질감이 사실 조금 걱정이 됐어요. 약간 디자인 포인트를 살려서 이 도어 캐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디자인 포인트가 이쪽까지 쭉 내려와 있죠. 이게 영상으로 봤을 때는 재질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그냥 생짜 플라스틱 느낌은 아니고요. 살짝 알루미늄 느낌을 주려고 약간 터치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질스러운 느낌은 아닙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쪽은 뭐 그냥
일반적인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이고 지문이 조금 많이 남네요. 해가지고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이시는 분들은 이거 좀 닦느라고 신경 좀 쓰실 것 같고요. 이 밑에는 이 가죽으로 덧대서 약간 푹신푹신한 느낌을 살렸고, 실내 전반적인 재질 자체는 그렇게 썩 고급스럽지는 않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하고 이런 그냥 생자 플라스틱의 느낌을 적절히 섞고, 거기다가 약간 이런 느낌의 스틸 느낌을 낸 플라스틱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런 디자인 포인트는 그 오프로드를 많이 달리는 차들이 있죠. 뭐 옛날에 진짜 뭐 랭글러라든가 그런 오프로드를 달리는 차들. 근데 오프로딩을 하면은 몸이 이렇게 막 흔들려요.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내 몸을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손잡이 같은 게 필요해서, 사실 이런 데에 손잡이를 둔 게 시작이거든요. 이 차는 완전 도시명 SUV잖아요. 사실상 기능은 없습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져 있고, 여기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을 했네요. 손에 딱 쥐었을 때요, 3시 9시 방향으로 잡았을 때 느낌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립력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림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A필러 위쪽 마감재랑 천장 마감재는요, 그냥 아반떼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아반떼 정도 수준이고, 뭐 이 선바이저도 그냥 아반떼 들어가는 것하고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조명 버튼하고 이런 거는 K5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요. 터치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 있고, 10인치 와이드 스크린이 들어가 있어요. 코나는 얼마 전에 이제 연식 변경 모델이 들어오면서 10인치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이 됐죠. 베뉴 같은 경우에는 아직 8인치의 가로폭이 좁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가격대나 그런 거를 생각해 가지고 셀토스에는 처음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터치하기에도 거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아래쪽으로 빼놨기 때문에 사실 조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밑에 있는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도 듀얼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전체 다 공간을 조정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인데요. 조작성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온도 조절 다이얼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풍량도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엔 온도만 다이얼로 해놓고 풍량은 버튼류로 해놨네요. 키어노브 디자인 형상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옛날 아우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기어의 조작감 이런 것도 다 나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버튼류들이 다 손에 닿는 위치에 있어서 크게 조작한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앞좌석에서 수납 공간을 본다면요, 우선 기어 노브 앞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요. 수납 공간 앞으로 이렇게 12V 아울렛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USB 충전 단자가 2개가 있습니다. 처음 탔을 때 조금 당황했던 건데, 핸드폰 무선 충전을 어디서 하지 했는데, 이 수납 공간 바로 위층에 있습니다. 위층.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핸드폰을 이 위층에다가 올려놓으면은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차량들이 무선 충전 패드가 이 수납 공간 아래쪽에 그냥 있어 가지고요, 핸드폰을 이렇게 놓으면은 그 위에다가 사실 물건을 수납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핸드폰에 뭐 상처도 날 거고. 근데 2단으로 이렇게 해놔서 핸드폰도 무선 충전하고 여기에다가 물건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배치한 거는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파킹 브레이크 뒤쪽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요. 베뉴에도 있는 센터 콘솔, 당연히 셀토스에도 있습니다. 공간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다. 이 깊이는 제법 되는데요. 깊이는 제법 되는데 이 앞뒤 공간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요. 그렇게 큰 물건이 아닌 정도는 여기에다가 실어서 수납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에 공간은 뭐 그냥 무난한 편이에요. 뭐 아반떼나 뭐 그런 준준형 차에서 일반적으로 봐왔었던 그런 사이즈의 글로브 박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아래쪽에도 보면은 수납 공간이 있어요. 컵 같은 거를 놓을 수 있는 컵 홀더가 있고, 그 뒤로 수납 공간이 조금 있는데, 여기는 스피커에 가려져서 이런 테이크아웃 컵이나 이런 부피가 큰 컵을 놓는 것보다는 500ml 페트병, 생수병 그 정도 넣기에 알맞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차량 구성, 뭐 수납함의 공간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무난한 편이에요. 무난한 편이고 조작하기 뭐 쉬운 곳에 있는 버튼들, 뭐 그런 조작성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다만 재질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 풀옵션 가격이 3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재질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그 소형 SUV 중에서 가장 큰 SUV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조금 궁금해지는데 뒷좌석 한번 보러 가시죠. 자, 조수석 위치를 운전석과 거의 같게 세팅을 했습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코나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3cm 가량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3cm가 생각보다 상당히 큰가 봐요. 주먹이 2개가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공간이 남습니다. 시트 방석이 살짝 짧은 느낌은 있긴 한데 뭐 그렇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고요. 조수석 시트 아래쪽으로도 발 들어갈 공간이 충분히 넉넉해서 이 다리 쪽은 자세가 편합니다. 자, 그대로 한번 편하게 앉아 볼게요. 헤드룸 충분히 넉넉하고요.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남아요. 헤드룸이. 지금 현재 앉아있는 이 각도 자체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데 이 시트에 리클라이닝이 적용이 됩니다. 이 위에 버튼을 누르면은 한 단 정도, 딱 한 단 정도 더 리클라이닝이 돼요. 뒤로 눕혀놓은 채로 앉으면은 각도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상당히 편하네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요, 이 일반적인 리클라이닝 기능은 이 시트 옆쪽에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 리클라이닝 기능이 이 어깨 위쪽에 있어 가지고 시트를 젖히거나 세우려면은 이렇게 등을 떼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저가형 모델이니까 그럴 수 있으려니 사실 쉽긴 합니다. 그리고 셀토스는 여기 보면은 이 안전벨트 핀이 있잖아요. 핀을 걸어두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꽂아 놓으면은 이 뒷좌석을 폴딩을 하거나 그랬을 때 안전벨트가 걸려 갖고 가끔씩 이거를 빼야 되고 그래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딱 꽂아서 안전벨트를 굳이 걸리적거리게 안 할 수 있는 이거는 상당히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2열을 위한 편의 장치는 뭐가 있냐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열선 시트 있습니다. 뒷열 열선 시트 있고요. 2열을 위한 에어벤트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가운데 쪽 암레스트 있고요. 컵홀더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수납함, USB 충전 포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수납함이 사실 되게 공간이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2열 승객들이 평소에 뭘 넣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뭐 핸드폰 같은 거 넣을까요? 장거리 갈 때 뭐 한숨 자야 되는데 보통 핸드폰 이렇게 잡고 자잖아요. 핸드폰 넣어두고 잔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충전 물려놨을 때 여기다가 둔다거나 했을 때는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수납 공간 넣는 것보다 차라리 USB 포트를 하나 더 마련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해서 뒷좌석에 2명이 앉아도 각각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게요. 뒷좌석에 있는 이 수납 공간은 조석에만 있어요. 운전석에는 없습니다. 다른 김에 하나만 더 달아주지 이거 가지고 원가 절감 하나 조금 섭섭합니다. 조금 섭섭해요. 뭐 크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조금 섭섭하네요. 그다음에 뒷좌석 컵홀더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쪽 도어 트림에도 있는데 역시 이쪽에 스피커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큰 컵이나 뭐 테이크아웃 컵 같은 거를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도 한 500ml 생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작은 거 그 정도 넣어둘 만한 공간입니다. 배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형 SUV든 뭐 중형 SUV든 어쨌든 SUV의 원칙 중에 하나는 충분한 적재 공간이죠. 지금 트레일블레이저가 나오면서 그 차보다는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소형 SUV 중에서는 제법 큰 차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 아마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번하고 사실 같은 짐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캐리어를 집에서 안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캐리어가 없는데 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지난번 구성하고 동일합니다. 삼각대 가방 들어가고요. 카메라 가방 넣는데 공간 충분합니다.
지난번에 배뉴에다가 여기다 캐리어까지 해서 집어넣었을 때 물론 들어가긴 했는데 좀 되게 타이트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타이트한 거 없이 상당히 널널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뉴 때와 마찬가지로 이 밑에 플로어 있죠. 이 밑에 플로어가 이렇게 한 단 아래에 또 이렇게 적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짐을 좀 더 많이 싣고 싶다,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 바닥을 낮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다시 원상태로 위로 올렸을 때는 이 트렁크 입구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바닥이 상당히 평평해서 내가 좀 무거운 짐을 싣거나 짐을 내릴 때 그렇게 어디 걸리는 것 없이 상당히 편하게 짐을 빼거나 싣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러기지 선반, 이 러기지 선반이 사실 큰 짐을 실을 때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 수납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배뉴 같은 경우에도 이 선반을 떼서 어디 마땅히 둘 공간이 없었는데 얘는 여기 들어갈까요? 셀토스는 이 선반이 저 아래로 들어가네요. 아래로 들어가서 이 선반을 한 칸 위로 올렸을 때 완벽하게 수납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제일 밑에 단으로는 사용 못하고요. 한 칸 올려서 사용해야죠. 수납을 하려면은. 뭐 어쨌든 이 러기지 선반이 이 아래에 들어간다는 거, 그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구성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한번 시트를 폴딩을 해볼까요? 시트를 폴딩하게 되면은 제법 그래도 널찍한 공간이 나옵니다. 뭐 완전히 평평하진 않은데 그나마 좀 평평한 공간이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짐을 실어서 밀어 넣기는 턱이 있어 가지고 완전히 쑥 쉽게 이렇게 밀리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확실히 배뉴보다 좀 키가 높은가 봐요. 그때 배뉴에 탔을 땐 약간 고개를 이렇게 꺾어서 탔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네요. 누웠을 때도 배뉴보다는 확실하게 넓은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뭐 얘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누워서 차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특히 이 턱 같은 경우에는 배뉴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한번 반대로 누워볼까요? 이렇게 누우면은 여기 턱이 있고 시트가 폴딩이 돼 있으니까 약간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피 쏠릴 것 같네요. 반대 방향으로 누우면은. 공간도 좋고 구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셀토스에서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자고 하면은 트렁크 바닥을 제일 아래로 낮췄을 때 지금 저 불그스름한 거 보이신가요? 저게 이제 트렁크 바닥 아래에서 뒷 시트와 연결되는 고리인데요. 저게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는 점이 있더라고요. 저거를 이제 뭐 천 같은 거나 뭐 약간 그런 걸로 좀 덮었으면 하는 그런 세심한 아쉬움은 있습니다. 뭐 물론 이 차가 소형 SUV라는 한계점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신경 쓸 수 없었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은 저는 이 차의 크기나 가격으로 봤을 때 자꾸 준중형 SUV로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씩 욕심은 좀 생기네요. 익스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제가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출시한 지 반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에 판매량이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충분히 많이 보셨을 거고요. 워낙에 디자인 자체가 잘 나왔어요. 전면부도 그렇고 후면부도 그렇고 상당히 짜임새 있게 기아 자동차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잘 디자인돼 있고, 오죽하면은 조선의 이보크라는 별명이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어제 좀 비가 왔거든요. 비가 와서 느꼈던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죠. 이 밑단 부분이 그냥 밖으로 노출돼 있어요. 비가 오게 되면은 이렇게 빗물이 튀게 되잖아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쪽 부분이 쉽게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차를 타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종아리가 닿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지에 이런 오염이 묻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SUV들이 차를 만들 때 이 단을 요 아래까지 다 덮습니다. 이 다 덮으면은
오염물은 차량 외부에 튀게 되는 거고, 문을 열면은 그 오염 부분이 없으니까 이렇게 옷이 오염되거나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오염물들이 옷이나 신체에 묻기 쉽겠다, 이런 부분은 좀 단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뭐 DCT, 오토매틱, 뭐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자동으로 앞으로 가기만 하면 돼. 무조건 시승을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셀토스를 구매를 염두에 두시고 계신 분이 만약에 제 영상을 보셨다, 덜컥 구매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시승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분들의 리뷰도 많이 살펴봐 주세요.